오늘은 나루와 눈사람이라는 짧은 이야기로 청산유수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르의 아버지는 나르에게 동물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면서 집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르는 아버지의 당부를 까맣게 잊고는 눈사람을 만들다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리죠. 그 사이 배가 고파진 동물들은 큰 소리로 울어대지만 정작 반응을 보인 것은 나르가 아니라 나르가 만든 눈사람이었습니다. 이 눈사람이 살아나 배고픈 동물들에게 자신의 코에 있던 당근과 눈에 있던 양파를 먹이로 주고요. 나중에는 몸까지 녹여가며 물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눈사람을 위해 동물들은 나르를 필사적으로 깨우고요. 다시 눈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이야기가 회자되는 시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묘미가 있죠. 변함없는 이야기,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메시지.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가치관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도 있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에 변함없는 가치가 담긴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홍원영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고 이럴 때쯤이면 누구나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걸 꼭 해봐야지 계획을 세우는데 꼭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늘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계획대로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까지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홍원영 이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원영입니다. 계획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제목을 어차피 안 될 거 계획은 왜 세우는 걸까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듣는 분들을 결코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면 잘 이루시고 달성하실 거라고 믿지만 저의 경우는 사실 제가 계획대로 잘 못하는 편이라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나 목표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때 뭐 플랜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왜 계획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늘 이렇게 상황마다 바뀌고 또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왜 계획을 세우는 걸까? 이런 자문자답의 형식의 강의가 오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나도 그런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함께 공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소개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리더십 또는 뭐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회사에서 강사분들을 돕고 또 강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올 여름에 계획에도 없던 휴가를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이들 둘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생입니다. 둘째는 초등학생이고요. 저렇게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을 거라는 것 역시나 제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애교 많은 딸을 키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데 이 방송을 제 애들이 들으면 이렇게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그 가족들하고 같이 어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얼마 전에 창간 수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아빠가 이번에는 꼭 학교에 같이 가서 수업을 같이 들을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계획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늘 실수가 많고 계획대로 잘 하지 못하는 저도 의지가 심히 박약한 그런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계획에 관해서 수많은 명언들도 있고 저 또 책에서도 좋은 글들을 많이 봤는데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혹시 아세요? 한때 핵주먹으로 불려서 한 방에 정말 이렇게 상대 선수들을 KO시키기로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에게 한 말인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네, 한 방 얻어 터지기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참 저한테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고 뭔가 한 대 얻어 터진 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살자, 즉흥적으로. 그리고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뭐 20년 전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전에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았던 이제 시기였던 거죠. 저 회사를 갈래라고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공부를 조금만 하고 원서를 좀만 내면 그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회사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래 그러면 되게 그 구시대적인 잔재처럼 느껴지는, 요즘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런 회의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목표를 이루기 힘든 어떤 사회가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뭐랄까요, 뭐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뭐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잘 이루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 죄송한 시대 같아요. 사실 제가 20년 전 대학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의 대학생들, 또 지금의 취업준비생들이 2배, 3배는 열심히 더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성공의 경험이 요즘의 성공의 경험을 절대로 답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계획이 있든 없든 뭐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냐, 중기적인 계획이냐, 단기적인 계획이냐, 초단기, 초초단기의 계획이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결혼하고는 거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했던 남자 친구들 셋이서, 남자 셋이서 여행을 갔어요. 엄청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이들하고 여행 가면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숙소는 어디를 딱 정해놓고, 그죠? 맛집도 미리 다 검색해놔야 돼요. 점심시간쯤 돼서 여보 식사는 어디서 할까요? 제가 그러는데 글쎄 뭐 별 생각 없어, 가다가 맛있는 데 있으면 먹지,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처 맛집을 미리 다 검색해놔야 돼요. 당장 볼멘 소리 나오죠. 아니 그러길래 미리 좀 알아보고 시간표대로 끊어놨으면 좀 좋아,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행이 즐겁기도 하지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하고 갔던 여행은 그렇지 않아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정말 숙소랑 그 어디에서 묵을지만 딱 정해놓은 다음에 가서 눈을 한 9시쯤 뜨고 나서도 그날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어디 갈까? 이제 그때부터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숙소를 나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일단은 전철부터 타보자. 전철을 타고 가까운 곳으로 가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죠. 아주 짧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되면 맛집을 검색해봐요. 그럼 2-3가지 후보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뭘 고를지 순간에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나는 계획 없이 살 거야, 무계획이야. 뭐 이렇게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계획을 안 세울래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느슨한 계획으로 나는 즉흥적으로 부딪히는 대로 선택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계획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사람이란 게. 그냥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해보고 안 되면 뭐 실패하는 거죠.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느냐 마느냐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마음속에 뭐 새해가 다가오는데 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대로 될지 안 될지. 그렇다면 그냥 마음속에 편하게 가져주세요. 느슨한 계획인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인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누구나 다 계획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그래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를 세우면 그중에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울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 나름대로는 계획의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Y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왜 가느냐인 거예요. 체중 감량을 계획하신다면 왜 내가 굳이 5kg, 10kg를 빼야 될까? 저는 원팩인데 식스팩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그 식스팩을 가진 그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지,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단계예요. 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신다면 어떤 기획안을 올릴 때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생략하거나 아주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계획에는. 그게 2단계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야, 어디 뭐 이번에는 호주로 갈까, 도쿄로 갈까, 아니면 국내 여행으로 갈까, 이런 논의부터 많이 시작하는데요. 왜 내가 너랑 여행을 가야 되지? 이 질문을 많이 안 해보죠. 왜 내가 얘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의 욕구나 목표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망해요. 좋은 데서 휴가를 보내고, 요즘에는 호캉스가 유행이니까 뭐 호캉스를 하고 뭔가를 하죠. 뭐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외국어도 공부해야 돼. 외국어 계획도 다 세웁니다. 내 마음에서 내 계획을 쫓아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옆집도 미국 여행 갔어요. 뒷집도 미국 여행 갔어요. 앞집도 미국 여행 갔어요. 그럼 나도 미국 여행을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생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육량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첫 번째 단계, 바람직한 결과를 깊이 생각해보는 단계를 좀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니까 나도 운동을 해야겠어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이제 밤 10시가 되었을 때 좀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보이죠. 신속 배달, 뭐 치킨, 뭐 이렇게 전화번호 보이면 그 뭐랄까요, 제가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는 식스팩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여보 요즘에 몸매가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시원한 맥주와 그 맛있는 치킨을 더 욕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더 바람직한 결과인 거죠. 식스팩을 치킨보다 더 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계획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자신의 욕구를 타협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의 실패가 보통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저 1단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바람직한 결과란 건 실행이 어떻게 됐든 일단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로 나에게 매력적인가,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그것에 동의가 되고 명분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팁 하나만 좀 공유를 하자면, 어린아이들 왜 그림 일기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유치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단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시점. 뭐 올 연말에 뭐 다이어트를 하겠어, 어딘가를 여행을 꼭 해보겠어, 뭐 돈을 모아서 이걸 꼭 사겠어,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날짜를 대충 가정을 한 다음에 수첩에다 그날의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현재 시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금이 1월이다 그러면 12월 시점으로, 자 오늘 12월 며칠이에요. 내가 원하던 걸 이뤘어요. 그래서 책을 50권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 so what? 그러고 나니 뭐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그러면 그 계획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그림 일기를 막상 썼을 때 그때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다면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요. 현재 그러면 내 몸무게는 얼마고, 내 독서량은 얼마고, 내가 요즘에 책을 얼마나 읽고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이제 고울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나는 게 점심시간밖에 없구나. 다른 시간들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시락을 싸가리라.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점심시간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목표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람직한 결과가 올해 책을 50권 읽어서 지식과 소양을 풍부해서 절대로 남들과의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라면 구체적인 목표는 점심시간에 책을 그래도 10분, 20분씩이라도 읽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1, 2단계를 많이 생략하고 3번 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1, 2단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이 단계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무슨 책을 읽고, 그죠? 책을 뭐 사기도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월화수목금 다는 못하니까 어떤 요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일정과 마감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언제 첫 책을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실행할 것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중간 점검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단계고요. 6번째 단계가 자원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책 살 돈은 있나? 도시락을 싸줄 사람은 있나? 이런 리소스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여행을 간다라고 비유한다면 뭐 내가 돈은 얼마 있지? 돈을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장애물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이 단계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에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책을 20분씩 읽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책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지 뭐 등등을 다 정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20분 책을 못 읽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읽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계획 세울 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읽고 싶어지도록 어떤 요소를 만들어야겠죠. 뭐 자기 보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한다든지 야, 나 점심시간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안 읽으면 내가 너한테 밥 살게. 뭐 이런 것들을 정한다거나 뭔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상사가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세요. 그런 변수를 고려한 다음에 대안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변수가 너무 심하면 목표 자체를 좀 수정할 수도 있죠. 점심시간 안 되겠구나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시간으로 바꾼다거나 뭐 등등의 것들이 가능한데요.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꼭 점검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좀 컸지만 어릴 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주의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놀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회전목마로 가라. 예.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저기 회전목마 보이지? 무조건 저기 가는 거야. 장애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놀이동산에서 놀 때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게 계획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사후 관리와 측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은 뭐 이제 중간 점검, 뭐 사후 점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는 단계고요. 이 8개를 다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가지를 다 촘촘히 계획 세우는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저 중에 한두 가지만 보여도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1번부터 8번 단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단계는 1번입니다. 1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스킵하는 단계가 역시나 1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저기 보면 6번 자원 검토 주로 돈이거든요. 돈이나 시간인데 저게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여행의 바람직한 결과나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일정을 세우기 전에 아니 돈에 맞춰서 여행을 가야지. 예산이 만약에 50만 원밖에 없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뻔하잖아요. 뭐 묵을 수 있는 시간도 뻔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목표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뭐 유일한 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 순서대로 제가 적어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원의 한정에서만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결코 커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동기부여 되는 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1번이 굉장히 분명하다면 그죠? 바람직한 결과가 굉장히 분명하다면 저 6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50만 원밖에 없지만 돈을 좀 더 벌어서 60만 원, 70만 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변동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조직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너무나 그 리소스에 한정되어서 계획이 거기 리소스에 묶여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팀에는 2명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일밖에 못해. 또는 내가 지금 현재는 돈이 이만큼밖에 못 모였으니까 나는 이 정도 계획밖에 못해.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해보시길 원해요. 명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해보고 수정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6번의 리소스를 검토해 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1번이나 2번, 3번을 조금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국가의 비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님이나 뭐 시장님들이나 의원들도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근데 예산을 수립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1단계로 여기까지는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현재 예산이 이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보통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계획을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나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자가 필요해요. 예. 제가 남자친구 셋과 일본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에게 이것을 언제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좀 차일피일 미루게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이 계획을 잘 소통하지 못하면 이 계획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는. 같이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협력자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봐줘야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저를 허락해 줘야 되죠. 우리 계획에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는데 필요한 협력자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돕거나 또는 제재하거나 또는 나와 책임을 분담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 이야기해놓고 못할까 봐 뭐 등등이라든가 괜히 또 이야기했다가 핀잔 들을까 봐 일본을 왜 가?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야 네가 그거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근데 그 정도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할 계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90%는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그냥 폐기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누구랑 소통하면 좋을까? 한다면 그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예.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끝으로 조금만 덧붙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것인가 라는 측면인데요.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제가 시계 그림을 띄우지 않고 통장, 돈 그림을 한번 띄워봤어요. 이것은 돈 관리하는 것에 좀 비유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돈을 잘 관리한다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반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관리할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회사든 조직이라면 반드시 회계부서가 있습니다.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는 회사도 그 직원이 하는 일 중에는 반드시 회계관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 관리는 타임 로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통 시간 계획, 시간 관리라고 한다면 스케줄링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언제 해야겠다 이런 목록들을 적는 행위죠. 이 일은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 일은 다음 주에 하고 이것을 스케줄링이라고 그러는데요. 타임 로그는 그 반대말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을 내가 오늘 아침에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어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뭘 했고 저녁시간에는 뭘 했고 밤에는 TV를 5시간 봤네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비유하자면 말 그대로 현금 출납부라든가 어떤 회계 장부가 되는 거죠. 타임 로그, 컴퓨터에도 보면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죠. 로그 온 기록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그대로 추적하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이거 매일 쓰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주일만 한번 딱 써보세요. 한 1시간 단위도 좋고요. 30분 단위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했고 몇 시간대별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은 쓰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되게 바빴는데 뭐 했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들을 기록하다 보면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시간을 좀 더 내가 가치 있게 써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계속 주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나에게 다른 시간들의 여백의 시간이 있네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시간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분석해야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것이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근데 개인이 이 타임 로그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는 어플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타임 로그라고 이렇게 앱 스토어 같은 데 검색하시면 좋은 어플들이 많거든요. 그냥 회의 클릭하고 뭐 밥 먹기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주일치 통계도 다 내주고 이런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써보시면 아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잉여 시간이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게 나의 계획 실행을 도와주는 어떤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블록 타임입니다. 블록 타임은 적금과도 같아요. 돈으로 비유하자면. 저금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용돈이든 생활비든 어떤 뭐 월급이든 받고 나서 필요한 돈들을 쓰고 뭐 옷 사고 밥 사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필요한 돈들을 다 쓴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금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저금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예. 일단은 한 달에 뭐 수입의 5%, 10% 얼마를 저금하겠다고 하면 그걸 자동 이체를 보통은 당연히 해놓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간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 블록 타임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 쓰는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약속해 놓는 거예요. 많지 않아도 좋아요. 일주일에 30분도 좋고요. 한 달에 1시간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약속을 해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혹시라도 이 시간에 뭔가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2번 뭐 금요일 점심은 나 혼자서 시간을 가지기로 나랑 약속한 거예요. 이때 동안은 반드시 책을 읽거나 계획을 점검하는 데만 시간을 쓴다. 근데 그 시간에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뭐 밥 먹으러 갈래? 뭐 식사로 갈래? 이러면 그러면 나 약속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약속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어디 좀 가야 돼. 그러고 카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만 이 계획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끝맺음으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간 관리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시간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임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요. 보통 관리라 그러면 돈은 그래도 관리의 대상이 돼요.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서 땡겨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놨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죠. 이게 관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시간을 당겨 쓸래요. 오늘 내가 좀 덜 바쁘니까 오늘은 15시간만 살고 내일 제가 30몇 시간을 살래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관리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습관 관리일 뿐입니다. 예. 자신의 습관을 관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습관들을 관리해서 최초에 말한 우리가 1번 나의 바람직한 결과 이상 그것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그것으로서 계획의 어떤 효용성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